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 최강 신범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북 실무회담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상당히 지났지만은 사실은 이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난 다음에 수준에 개최할 것이다 그랬는데 수주가 아니라 한 2달이 넘게 거의 한 90일 가까이, 90일은 아니겠네요. 한 80일 정도 가까이 지나서 실무 협상이 개최됐는데 뭔가 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노이 노딜에 이어서 스톡홀름 노딜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살펴보게 되면 노딜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든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전 개인적으로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입장이 좀 유연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북한은 예를 들어서 실무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발표한 김명길 그 순회대사가 발표한 입장을 보게 되면은 ICBM도 시험 발사할 수 있고 핵실험도 재개할 수 있다. 굉장히 미국을 몰아붙이는 듯한 입장을 보였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나름대로 의견 교환에 상당히 충실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판을 깨기 싫어하는 그런 입장인 것에 비해서 역시 이제 북한은 나름대로의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대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배드 딜이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범철 박사 어떻게 보였어요? 생각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좀 달라야 되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튼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은 유연해지고 있다. 그 점인 거죠.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그 과정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일종의 봉합을 한다.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잘못하면은 이것을 일시 묻어두고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걸 북한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한 거죠. 사실은 북한의 발표를 보면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고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면 8시간 가까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다 들은 다음에 일단 그것은 받아냈다. 이미 내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을 한 차례 더 밀어붙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읽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번 협상은 노딜이었지만 약간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협상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칫하면 봉합이 되고 시간만 끌다가 북한이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좀 우려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 하나의 또 징후로 보게 되면 북한이 그 회담 바로 전날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기서 별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최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미국은 이 유보적인 입장을 했고 결국은 의장 성명도 채택이 안 됐어요. EU 6개국만 이 규탄 성명을 채택을 한 것이고 따라서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히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여러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한 지금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함에 따라서 터키군이 또 이 그 커드 그 반군에 대해서 또 공격을 시작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고립 무원의 상태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협상 이것도 그렇게 큰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외교적인 성과가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역으로 북한은 그걸 너무 잘 파악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수에 계속 끌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한 문제에서, 북한 핵 문제에서 진전은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동맹국들의 결속만 해치고 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데 딱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과거와 같이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규탄을 하죠. 그것을 미국과 한국이 주도해왔던 것인데 네. 오히려 미국이 빠져버림으로 해서 어색하게 유럽 국가들만 이거 문제 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작 당사자인 한국도 침묵하고 미국도 침묵하고 일본도 어정쩡하게 뒤로 물러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주 초반에 한미일 그 북핵 담당 인사들이 회동을 해서 발표문을 냈잖아요. 네. 거기를 보면은 미국이 말을 또 바꿨어요. 과거에는 뭐 FFVD라고 해서 최종적이고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컴플리트 디누클리아이제이션에서 완전한 비핵화만을 강조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미국의 입장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끌려가다가는 정말로 북한 핵 보유를 이렇게 오히려 조장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건데 그래도 유일한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뭐냐?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은 줄 듯 안 줘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죠. 예, 그러면서 안 주면서 시간을 보낸다.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이것이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거래로 갈지 아니면 정말로 미국이 협상 전술 차원에서 북한을 대화에 묶어두는 그러한 전술을 전개하는 것인지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이길 바라요. 이제 북한한테 일종의 요즘 얘기하는 희망 고문이죠. 뭔가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예를 들어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뭐 그래서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 뭐 평화 협정에 대한 우리 협의도 할 수 있다. 제재도 이제 해제는 아니지만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라는 듯한 걸 계속 희망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이제 대선까지 내년 12월 대선까지 약 13개월이 남았는데 13개월 동안 이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고 그 김명길 대사도 그랬고 시한을 연말까지 줬어요.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런 새로운 셈법을 갖고 오고 그렇다면은 새로운 셈법이 아닐 경우에는 도발로 갈 수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항상 앞서고 있는데 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 고문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볼 적에는 좀 불안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 우리나라가 좀 우리의 입장을 좀 딱 확실히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뭐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놔야 된다라든가 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든가 뭐 각종 사실 SLBM 같은 경우 확실히 탄도미사일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 SLBM 같은 경우는 일본 그리고 이제 괌이라든가 미국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 안보가 갈수록 위중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신 박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연말 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한두 차례 정도의 실무 협상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와서 자기들 안을 안 냈다면은 다음번 협상에서 자기들 안을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생각이 너무 비슷해요. 또 아무튼 뭐 북한과 실무 협상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의 말로 12월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하고 미국이 12월 이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간다면은 당연히 만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합의가 될지 그리고 또 미국이 정말로 입장을 더 많이 양보할지 그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무회담은 되겠지만 정상회담으로 올 연말까지 이어지기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뭐 북한 입장에서도 연말에 실무협상 타결되면
되면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 하는 거 뭐 큰 문제 없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요. 사실 연말에 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내년 2월 3일인가요? 그때부터 아이오 코커스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정상회담 하면 민주당의 열기를 뺏어올 수도 있으니까 뭐 급하게 시간을 잡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 폐기로 가야 되는데 일단 상황을 봉합시켜 놓는다면 그 다음에 한국에 커다란 안보적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비핵화의 개념이라든가 방법에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그렇죠.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입장을 안 밝혔어요. 비핵화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것도 얘기를 안 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물질, 핵무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설, 인원, 네. 그다음에 또 뭐 추가적으로 미사일까지 다 제거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다. 굉장히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럼 비핵화의 방법론을 따져볼 때 그럼 단계적으로 접근할 거냐, 포괄적으로 접근할 거냐, 그때 상응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우리 선언적이라도 뭔가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지 우리 지분을 갖고 이 비핵화 과정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건데 아직도 중재자란 말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인데 왜 중재하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 우리 당사자로서 우리의 안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될 거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군 당국자들은 이 회담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플랜 B 하게 되면 가장 역시 핵심적인 것이 확장 억제인데 확장 억제가 별로 요즘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확장 억제도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럼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의 군사력은 어떻게 구성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생각이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 사람만 나오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북한에 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다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대외관계가 더 개선될 경우에는 우리가 전략적 열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은 자신들이 가진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군사적 차원에서는. 따라서 외교적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 말씀하신 플랜 B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핵이 한국의 국내 정세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은 이 정부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벌써 1년 지나가면서 비핵화 문제는 얘기를 안 했고 순평화 얘기예요. 뭐 평화 경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 뭐 이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돼야지만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현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북 실무 협상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결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면서 북한의 최종적인 결단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